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속보가 터졌죠. 세금 폭탄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부동산 종합 대책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금 뭐 라디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지금 뭐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미 저도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 금융 합리화 대책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겠다. 자, 결국 이미 아마 안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홍보수석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조금 늦어도 다음 주 내로는 뭐 광복절 전후로는 일단은 무조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 금융 합리화 대책이라는, 사실 뭐 대출 규제 관련된 부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건 조금 뭐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26년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 날 나왔죠. 근데 이 세제 개편안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용어 자체가 뭐 금융 합리화다, 주택 금융 합리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다. 그러면 세금 같으면 뭐 세금 이렇게 뭐 양도세든 보유세든 올리는 거고, 그리고 대출 뭐 관련된 금융 뭐 합리화다 그러면 대출 규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뭐 규제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세제 개편에서 타깃이 고가의 1주택이었습니다. 뭐 제가 요건 계속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금융 합리화, 소위 말하는 대출 규제의 타깃은 뭐냐? 일단은 전세 대출이 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도 뭐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세 퇴출 선언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워딩이 나왔었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렸다. 자, 집값이 올라간 게 전세 대출을 너무 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80%씩이나 뭐 전세금의 80%씩이나 해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고, 더더구나 전세는 사금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금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적 금융이다. 아니, 이 사적 금융에 왜 공적 보증을 해주고 왜 은행들이 나서서 이거를 해주고 정부도 이 사금융에 왜 이렇게 뭐 어쨌든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지, 뭐 어쨌든 이게 사금융이다, 이렇게 일단은 뭐 개념을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 사라지는 거, 이거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대출 관련해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뭐냐? 바로 이게 이거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말 그대로 만기 연장이 금지가 되면 만기 시에 즉각 원금을 회수하는 건데, 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의 충격적인 속보가 나와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4일 대출 규제에서 2개월 만에 실제로 수천억 원금 회수가 일어났다. 자, 이런 오늘 보도들이 터지면서 와, 이게
뭐 원금 회수 하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게 4월 1일 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었는데 이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하겠다. 아예 연을 끊어버리게 하겠다. 자, 그만큼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은 절대 연결해서는 안 되는, 끊을 수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 이런 지금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면 뭐 지금 주택 소재지 무관해서 두 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까지도 다 포함이었죠. 자,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이걸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미 62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는 97 대책에서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은 이미 제한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취급은 제한을 하면서 왜 기존에 나갔던 대출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 한마디에 이 지금 규제책이 그냥 곧바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해 주던 거를 말 그대로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서 4월 17일부터였죠. 그래서 4월 1일 날 발표가 났었고 약간 유예를 주고 4월 17일부터 실질적으로 만기 연장을 금지하면서 결국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즉각적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법령상의 의무나 공익 목적, 뭐 요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회수해라. 자,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대책에서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4월 17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게 한 5,6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40억, 무려 36%를 즉각적으로 원금 상환을 받았다. 오늘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밝힌 거죠. 그래서 물론 예외 규정들이 있어서 특히나 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만기가 되면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이미 한 2천억 정도, 정말 수천억이 이미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 뭐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까지 수천억이 들어올 거라고는 뭐 저도 이 금액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올해만 만기 총액이 2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12,000채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은 뭐 이거 설마 만기돼서 어떻게든 연장해 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대환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이게 원금 회수를 막 하는구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렇죠? 그래서 원금 회수, 자, 이게 지금 한 2천억 넘게 수천억을 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집주인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만기 연장 불허,
지금 이게 이번 대책에 무조건 당길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 쪽의 집주인들이 일단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자가 지금 한 9만 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받아놓은 전세대출 잔액이 무려 13조 2천억이 되나 됩니다. 야, 뭐 아까 무슨 뭐 지금 한 2조 뭐 얼마 뭐 더더구나 지금 만기 돌아온 게 뭐 한 5,600억 중에 뭐 2천억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뭐 13조 2천억이나 되고요. 자, 그리고 보유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자 이것만 6만 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당장 타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세대출 잔액이 9조 2천억 와 거의 10조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 회수가 될 수도 있다. 한 10조 정도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서울이 2만 채에 3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경기가 3만 3천 채에 5조 원 정도나 되고요. 인천도 7천 채에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제 뭐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일단은 뭐 난리가 나겠죠. 자, 이 가운데서 서울이나 과천이나 분당 같은 규제 지역에 보유한 차주들도 3만 채에 전세 대출이 4조 9천억 거의 5조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도 결국 뭐 집을 팔거나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분당에 전세를 지금 살고 있든지 아니면 과천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든지 결국 규제 지역에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1주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지금 큰 타깃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분들도 그렇죠. 이게 야,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원금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수천억이 이미 그것도 뭐 한 5,600억 중에서 이미 2천억 거의 40% 가깝게가 원금 매수가 됐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충격적인 뉴스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전세대출 관련해서 고액 전세대출. 자, 지금 이번에 주택담보 뭐 대출 뭐 또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이 고액 쪽이 지금 다들 타깃이죠. 뭐 세금 관련된 것도 뭐 고액이고. 자, 그래서 전세대출 중에서 고액, 물론 이 금액이 고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뭐 7억 정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도 한 10억은 내야지 뭐 이런 이제 있는데 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자, 지금 1주택자는 당연히 DSR 적용이 되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 지금 가장 전세 대출 관련해서 크게 터진 게 바로 공적 보증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무주택 청년하고 취약계층 딱 이 두 쪽만 빼고 이 보증 비율, 이 공적 보증, 정책 보증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이 80%인데 원래는 100%가 90%로 줄었다고 지금 80%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전세 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점진적인 감축은 70%가 이번에 나온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70%에서 60%, 50, 40, 30, 20, 10 그러다가 아예 0%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공적 보증을 금지 수준까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이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의 이 전세 대출이 거의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은행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맞죠. 지금 뭐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지금 전세금하고 지금 이건데 아니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짜고 치는 뭐 공적 보증이 아니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은행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적 보증이 있으니까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80%까지 빌려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사금융이잖아요. 사금융에 이거를 은행들이 공적 보증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 대출을 80%까지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이제 만기가 이게 보증이 없어지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을 안 해주면 당연히 그 보증 금액만큼 상환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증 금액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완전히 그렇죠.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뭐 얼마든지 이건 생길 수가 있는 일들인 거죠. 자, 그러면 뭐 전세 대출만 규제를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뭐 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주담대가 642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까지는 6억, 그 다음에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인데 자, 이거를 3, 2, 1로 지금 3억, 2억, 1억 이렇게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뭐 6억 한도로 해놔도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3억까지 그냥 반토막을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뭐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안 되면 은행들이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이거를 한도를 축소하는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게 3의 1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6억이 3억으로 이미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25%로 상향하는 건데 자, 주담대를 많이 해주면 은행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주담대는 위험한 대출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이런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못하게 해주는. 자, 안 그래도 지금 뭐 셧다운 뭐 이 정도 지금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규제고 뭐고 어쨌든 간에 해줄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억제 측면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대출 규제 뭐 정말 충격적인 대출 규제들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또 내년이 또 시작되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쭉 갈 수 있는 이런 대출 규제를 이번에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정책대출도 지금까지는 규제에서 빼줬었는데 자, 이것도 지금 DSR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또 올라 있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정책대출에 대해서 결국은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 결국은 정책대출도 지금 한 20조 중에서 상반기 중에 거의 한 70%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뭐 6조 5천억 정도 하반기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소진돼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량 관리를 해서 더 늘리거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이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시중은행 금리하고 이 주택담보 지금 정책대출 지금 이거 뭐 보금자리론 얘기죠. 이 금리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겠죠. 뭐 차이가 많이 나면 은행들 쪽에서 이쪽 너무 많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정책대출이라 그러면 금리가 2% 3% 자, 이래서 정책대출을 받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택도 없죠. 자, 이미 7월 7일 기준 했을 때 자, 올해만 보금자리론 정책대출 금리를 5번을 올렸습니다. 5번을 올려서 이미 지금 3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기준 했을 때 뭐 5.1인데 여기다 뭐 비대면 이런 것까지 하면 지금 5.2까지 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원래 0.1%를 추가했는데 지금 0.2%까지 이것도 올렸습니다. 7월 31일부터 해서.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 지금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에서 받으면 결국 5.4%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5.4%라는 거는
그냥 시중은행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때문에 정책 대출을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워낙 이제 뭐 한도나 DSR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는데, 제가 DSR이 들어오면 또 이쪽으로 갈 이유도 별로 이제 없는 것 같고, 일단 금리적인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미 5.4%고 또 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해서 세금 폭탄 때려놨으니까 자, 이제 여유 좀 부릴 수 있을까? 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죠, 사실. 자, 이미 언론에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30억 이하 쪽에, 자, 이번에 세제 개편이 고가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30억 이하 쪽은 뭐 물론 30억 이하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충분히 뭐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억 이하가 30억 지금 넘어가는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나 지금 뭐 강동이나 동작이나 영등포나 목동, 뭐 여기에다 이제 뭐 동대문이나 뭐 성북 뭐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나오는 또 언론이 만들었 얘기가 덜 똘똘한 한 채. 자,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렇죠. 자, 똘똘한 한 채를 지금 타깃을 해놨더니 언론은 다시 그거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30억 아래쪽에 있는 덜 똘똘한 한 채 지금 띄우기 뭐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뭐 지금 언론은 늘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이제 틈을 비집고 또 이런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충분히 좀 언론들이 띄우는 것도 있고, 더더구나 지금까지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대책들이 30억 초과 쪽에 워낙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덜 똘똘한 한 채, 더더구나 언론이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뭐 어디 신고가 나왔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 또 이런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번 대출 규제에서 이재명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보면 뭐 신문 방송 하나 나오는 것까지 뭐 일일이 뭐 이전에는 다 그 뭐 신문 기사 갖다가 뭐 링크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뭐 댓글 뭐 그거 가지고 또 트위터 X 통해서 뭐 이야기하고 뭐 반론을 제기하고 할 정도로, 자, 그만큼 챙겨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30억 이하 이 부분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 쪽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이죠. 전세 대출은 당연히 지금 강력하게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이거 대출 규제라는 게 이렇게 집값 30억 이하나 전세 쪽에 뭐 이런 걸 억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주 주말쯤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엔 지금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 이전에라도 또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실 텐데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제가 매일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보면서
또 뭐 항상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빛빛을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